예순이 넘으셨고 매일 성실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다리를 위해 뭐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걷기는 훌륭합니다. 부디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걷기만으로는 더 이상 다리 힘을 다시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힘든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흔히 모든 것이 바뀌는 날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입니다.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몇 분만 저와 함께 앉아 계세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앞으로 20년 더 내 집에서 독립적으로 지내느냐, 아니면 그 독립성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서서히 넘겨주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거의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여러분의 몸은 걷든 안 걷든 상관없이 매년 조용히 근육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가 근감소증인데 사실 이 말은 그저 나이와 관련된 근육 손실을 뜻할 뿐입니다. 대략 30대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60 이후에는 급격히 빨라져 10년마다 상당한 비율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여러분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근육이자 의자에서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여러분을 데려다주는 그 근육은 흔히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부위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매일 걷는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걷기는 부드럽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의 근육을 낮고 편안한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이 다시 자라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걷기는 유지시킵니다. 다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으면 유지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근육의 느린 새어나감이 그 밑에서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매일의 걷기 운동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다리가 튼튼하다고 짐작합니다.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넘어짐, 발이 걸림, 다리가 풀리는 무서운 순간, 그러다 갑자기 하루에 3km씩 걷던 사람이 낮은 소파에서 두 손을 다 짚고 온 힘을 써야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될까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토록 약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의 다리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걷기와 다리 힘은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같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란 근육이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밀고 들어 올리고 여러분이 비틀거릴 때 붙잡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오직 근육에 도전을 줄 때, 즉 근육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만 나옵니다. 평평하고 일정한 걷기는 여러분의 다리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근섬유,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강력한 섬유들이 매일 성실하게 걷는 사람에게 서조차 사용되지 않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가 약해진 채로 잠에서 깨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서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한 채 거기에 적응해버립니다. 안락의자를 손으로 밀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조금 더 천천히 오릅니다. 쪼그려 앉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맨 아래 선반은 피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조정이 다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독립성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자체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 그냥 나이 드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약해지는 것이고 나이와 달리 약함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프랭크라고 부를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프랭크는 72이었고 자부심 있고 정신이 또렷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몇 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신을 건강한 축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그는 장본 봉지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무릎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엌 조리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걷는데 걷기가 문제를 감췄던 것입니다. 걷기가 그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동안
진짜 위험이 그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 건강에서 거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은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이 바로 여러분이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이 걸렸을 때 붙잡아 주어서 넘어짐이 골반 골절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차에 타고 내리고 버스에 오르고 욕조에 몸을 낮추고 자기 힘으로 존엄을 지키며 변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리 힘이 사라지면 그 모든 일상의 순간 하나하나가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조금씩 더 무서워지다가 어느 날 곁에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거의 그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이런 조짐이 스며드는 걸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어쩌면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제 살짝 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단이 5년 전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찍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때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연세와 무엇을 알아차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다른 분들이 정확히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진짜 위안이 있습니다. 근육은 어떤 나이에서든 도전에 반응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학에서 가장 희망적인 진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이른에도, 여든에도, 심지어 아흔에도 반응하고 더 강해집니다. 아흔이 훌쩍 넘은 요양원 거주자들을 포함한 노년층 대상 연구들은 올바른 종류의 운동을 단 몇 주 한 후에 다리 힘에서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행기가 필요한 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보행기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부드럽긴 하지만 결코 딱 맞는 신호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맞는 세 가지 동작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하고 다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그 어떤 운동보다 저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각한 심장질환, 심한 관절염, 최근의 수술, 나쁜 균형 감각 또는 어떤 의학적 우려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부디 의사와 상담하시고 어떤 약도 절대 혼자 판단해서 끊거나 바꾸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누는 것 중 어느 것도 의사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근처에 지지대를 두고 천천히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고 부드럽고 잘 정립된 동작들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서두른다고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시작하는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벌이 아니라 발전,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앉았다 일어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하루에도 여러 번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의 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것을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이 한 가지 동작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근육들, 즉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과 엉덩이 및 뒷부분의 강력한 근육들을 정확히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모든 의자에서, 모든 침대에서, 모든 자동차 시트에서, 모든 의자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의자의 앞쪽에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발을 살짝 뒤로 두어서 무릎보다 조금 뒤에 오게 하세요. 가능하면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위해 안정된 표면을 쓸 수 있도록 손을 준비해 두세요. 그런 다음 가슴을 발가락 위로 앞으로 기울이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천천히 일어서세요. 꼭대기에서 잠시 멈추고 똑바로 서세요. 그런 다음 통제하며 다시 몸을 내리세요. 천천히, 그냥 자리에 털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내내 중력에 맞서면서요. 그 느린 내려감, 그 통제된 하강, 바로 거기서 힘의 상당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털썩 앉지 마세요. 소중한 것을 내려놓듯이 내리세요. 만약 처음에 손 없이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걸이나 허벅지에 손을 짚어 도움을 받으세요.
더 높은 의자를 쓰면 더 쉬워집니다. 힘이 세지면 손을 덜 쓰고 그 다음에 더 낮은 좌석으로 옮겨가세요. 그것이 바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5번이라면 5번으로 시작하세요. 쉬세요. 어쩌면 그날 나중에 또 5번 하세요. 몇 주에 걸쳐 연속으로 10번, 그 다음엔 15번을 향해 차차 늘려가세요.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10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날, 여러분은 어쩌면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을 다리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동작이 무엇을 지켜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낮은 좌석에 갇히지 않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발이 걸렸을 때 붙잡아주는 바로 그 근육을 강화해서 위험한 낙상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심지어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튼튼한 다리가 안정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조용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기엔 너무 쉬워 보인다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서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실제 삶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체육관을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실, 여러분 자신의 자동차,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을 드리기 전에 뭔가를 그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를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의자에서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미는 것도 애쓰는 것도 망설임도 없이 일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면서 그 계단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은 환상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것은 어떤 즉효약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고 완전히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운동은 걷기가 거의 완전히 무시하는 다리 부위를 겨냥하는데 그 부위는 노년층에서 일찍부터 조용히 무너지는 부위입니다. 이제 걷기가 종아리를 충분히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걷는 것은 종아리를 낮고 부드러운 수준으로 씁니다. 종아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히 부하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위한 두 번째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끝으로 올라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다리의 정맥을 짜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것을 돕습니다. 약한 종아리는 더 나쁜 혈액순환, 발목에 더 심한 부기, 그리고 빨리 지치는 다리를 뜻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종아리는 혈액 흐름과 균형, 그리고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의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발뒤꿈치 들기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거나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균형을 위해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이 지지대를 가까이 두세요.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발 앞부분으로 올라서면서 발 뒤꿈치를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꼭대기에서 잠시 멈추고 종아리가 일하는 것을 느끼세요. 그런 다음 발 뒤꿈치를 다시 천천히 통제하며 내리세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게 한 번입니다. 여기서도 느린 내려감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와 마찬가지로요. 통제, 바로 거기에 힘이 살아 있습니다. 5번이나 8번처럼 적게 시작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시작하세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몇 주에 걸쳐 힘이 세지면 연속으로 15번이나 20번을 향해 나아가고 지지대는 덜 쓰세요. 그저 균형을 위해 손끝만 가볍게 대는 정도로요. 결국 균형이 허락하고 의사가 동의한다면 추가적인 도전으로 한 번에 한 다리씩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어려움을 위해 안전을 결코 희생하지 마세요. 언제나 붙잡을 단단한 무언가를 곁에 두세요. 그리고 이 작은 동작이 보이는 것보다 왜 그토록 훨씬 더 중요한지 여기 있습니다. 튼튼한 종아리는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비틀거릴 때 종아리와 발목이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연석 위에서, 잔디 위에서, 경사면에서, 젖은 바닥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그 작고 끊임없는 조정을 해줍니다. 약한 종아리는 더 느리고 서투른 반응을 뜻하고 그것이 흔히 스스로를 붙잡느냐, 넘어지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발뒤꿈치 들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저 아래쪽 다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균형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을 조용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적은 것으로 이토록 많은 것을 주는 동작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년층이 쇠퇴가 그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함은 그저 나이의 대가일 뿐이고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분명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흔히 틀렸고 과세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믿으면 노력을 멈추게 되고 근육의 도전 주기를 멈추면 근육은 정말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봐왔습니다. 나이듦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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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듦에 대해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것은 균형과 한 다리 힘을 함께 단련하며 걷기가 거의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다룹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걷기는 두 발이 일을 하고 부하를 나누고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한 다리로 하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연석 위로 올라서기, 계단 오르기, 욕조 안으로 들어서기, 한 발이 미끄러질 때 스스로를 붙잡기, 그 모든 순간에 한 다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온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다리가 튼튼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순간 낙상이 일어납니다. 걷기는 그것에 대비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운동은 지지대를 이용한 한 다리 서기이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조리대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지지를 위해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한 발로 체중을 옮기고 다른 발을 천천히 아주 살짝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처음엔 25cm 정도만요. 지지대에 손을 얹은 채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며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가능하다면 5초에서 10초 동안 정상적으로 숨쉬며 똑바로 서서 유지해보세요. 그런 다음 발을 내려놓고 다른 다리로 바꾸세요. 그게 다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통제하며. 시간이 지나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20초나 30초를 향해 나아가며 점점 더 가벼운 지지대를 쓰세요. 어쩌면 조리대에 손끝만 대는 정도로요. 결국 오직 균형이 정말로 좋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손을 근처에 두되 닿지는 않는 채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언제나 그 지지대를 즉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세요. 여기서의 목표는 결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균형 시스템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지지대를 이용한 방식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근육과 신경을 다시 훈련시키고 그 재훈련이야말로 바깥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그토록 값지게 만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균형은 그저 다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근육, 뇌, 눈, 그리고 뇌 사이의 대화이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서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게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그 대화가 조금 느려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연습잇을 다시 날카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 다리로 균형을 잡을 때마다 지지대를 써서라도 여러분은 뇌에게 깨어 있으라고, 빠르게 있으라고, 준비된 채로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전체 시스템을 잘 조율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조율된 균형 시스템은 사람을 병원에 눕히고 그 독립성을 영영 앗아가는 그런 종류의 낙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모든 의자에서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는 큰 근육을 위한 앉았다 일어서기, 종아리와 혈액순환, 그리고 안정감을 위한 발뒤꿈치 들기, 그리고 균형과 실제 삶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 다리 힘을 위한 지지대를 이용한 한 다리 서기. 이 세 가지 단순한 동작이 함께 걷기가 그 모든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체육관이나 기계나 특별한 장비나 심지어 넓은 공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와 부엌 조리대만 있으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함께 엮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이 동작들을 진짜 변화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씩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부디 그러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이 세 가지 운동을 일주일에 딱 두세 번, 사이사이 쉬는 날을 두고 해보세요. 근육은 사실 일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짧은 시간은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10분이나 15분을 일주일에 몇 번,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게 될 최고의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으세요.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걷기 대 근력이 아닙니다. 걷기 더하기 근력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걷기는 여전히 심장과 기분, 정신, 그리고 혈액순환에 훌륭합니다. 걷기 더하기 근력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걷기는 여전히 심장과 기분, 정신, 다만 그것이 다리 힘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일을 결코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 아십니다. 걷기는 한 가지를 돌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또 다른 것을 돌봅니다. 함께하면 각각 혼자서는 못다한 것을 채워줍니다. 알아둘 만한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여러분의 몸이 혈당을 다루는 방식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 근육들이 활동적이고 튼튼할 때 그것들은 혈액에서 당을 끌어내 에너지로 쓰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것은 혈당을 신경 쓰는 누구에게나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또한 여러분의 신진대사,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심지어 기분까지 뒷받침합니다. 움직임과 근력이 몸 자체에 자연스러운 활력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과 뇌가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지내는 것이 나이 들면서 뇌 건강과 기억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 힘을 다시 키울 때 여러분은 그저 다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몸과 에너지, 정신,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께 해를 끼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노년의 독립성에 대한 가장 큰 단 하나의 위협은 낙상이고 구체적으로는 골반 골절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현실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가 아니라 동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비틀거려도 흔히 스스로를 붙잡고 심장만 두근거릴 뿐 아무 일 없이 걸어갑니다. 다리가 약한 사람은 똑같은 식으로 비틀거리면 세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두 결과 사이의 차이는 흔히 조용히 몇 달 전에 미리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운동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비틀거리느냐 마느냐를 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힘은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다니고 건강 조언을 받아온 그 모든 세월 동안 60이 넘으면 걷기만으로는 다리 힘을 다시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누군가 실제로 말해준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걸으라고,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들었고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도 근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린 손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이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결정적인 부분이 너무 자주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어땠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아래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나눌 가치가 있는 대화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다른 시청자가 꼭 읽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는 동안 이 영상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보고 계신 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분이 계단을 피하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낙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은 나란히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동시에 튼튼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본 가장 감동적인 발전 중 몇몇은 그저 며칠에 한 번씩 부모님 곁에서 이 동작들을 함께한 아들이나 딸에게서 나왔습니다. 힘은 함께 키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은, 그리고 오래 마음에 남기를 바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독립성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을 위해 바라는 모든 것, 즉, 내 집에서 지내는 것, 여행하는 것, 손주들과 노는 것, 정원을 거니는 것, 매일 아침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데려다 줄 만큼 다리가 튼튼한 데 달려 있습니다. 걷기는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하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력이야말로 여러분을 계속 서 있게 하고 계속 안정되게 하고 계속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힘이 되는 진실은 젖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기에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젠가가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를 찾으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 하세요. 그런 다음 그 조리대를 붙잡고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세요. 각 쪽마다 그저 몇 초씩만요.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중요하기엔 거의 너무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독립적으로 지낼 힘을 다시 키우는 방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앞으로 5분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난간을 잡으려는데 다리가 답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의자 하나와 조리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되찾겠다는 결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몸에게 요구하고 조금씩 계속 요구하면서 여러분의 다리가 여전히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다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을 꼭 들어야 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그분의 독립성을 조용히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시작하실 때 자신에게 너그러우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모든 작은 걸음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튼튼한 시절은 아직 앞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다음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 다리를 잘 돌봐주세요. 그 다리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 것입니다.